자, 이제 제14조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은 보호한다. 우선 변제 받을 내용입니다. 자,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보증금은 환산 보증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증금 6,500만원에 월세 100만원. 그러면 해당되는 겁니다. 자, 순수한 보증금 액만, 월세 빼고 보증금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서울은 6,500만원. 자, 과밀권역, 서울시제 인천시 포함은 5,500만원. 광역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 경기도 광주입니다. 3,800만원. 자, 기타는 3,000만원. 근데 이걸 다 보호해주느냐? 그건 아니고, 그 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그 보증금액 중에서 2,200만원. 서울은. 자, 5,500만원 이하의 임차인은 1,900만원, 1,3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요 금액은 내가 보장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정액이란 어느 금액을 말하느냐? 그 일정액은 바로 요 금액 일정액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다 보장해 줬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변제권은 또 제한이 있어요. 아니, 2명, 3명이 아니라 10명, 20명 세입자들이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경매 낙찰가보다도 더 많아 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그 차액은 누가 내는 거야? 국가가 내는 거야? 아, 그건 아니고 건물가 2분의 1 범위 내에서, 다시 말하면 낙찰가가 있다. 그러면 절반 금액이 내에서, 옛날에 2008년도 이전에는 3분의 1이었어. 3분의 1. 자, 범위 내에서 2인 이상 있으면 그 금액을 합산하는 거예요. 합산. 그래서 건물 가액의 2분의 1 보다 높으면 이 재산가액의 건물가액의 해당 금액을 평등 분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보증금이 세입자들이 총 토탈해서 1억 5천만 원이에요. 근데 낙찰은 1억이에요. 그럼 2분의 1 범위를 넘어서 버렸죠? 1억 넘어서 버렸어요. 그럼 건물 가액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자, 1억이죠? 1억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2,200만 원이다. 그러면 1억에 5천만 원 곱해서 1,100만 원만 보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소액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권의 보호를 받으려면 보증금 기준 금액이 있어요. 보증금의 기준 금액. 자, 이 기준 금액이 서울은 얼마라고요? 6,500만원 이내여야 되고, 이런 기준이 맞아야 되겠죠? 자, 인도 받아서 장사하고 있어야 돼. 사업자 등록했어야 돼. 그리고 경날 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돼. 만약 이걸 안 하려면 임차고 등기하면 돼요. 임차고 등기하고 이전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요. 좀 머리를 좀 쓴다고 처와 남편 명의로 각각의 소액 보증금을 만들었어요. 뭐 2천만원, 2천만원씩. 쉽게 말하면 계약서가 몇 개예요? 2개. 실제로 하나의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러면 한 1인의 임차인으로 봅니다. 1인의 임차인으로 해서 하나만 해당되는 거죠. 자, 그리고 특히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보통 배당 요구 종기일이 첫 번째 경매기일이에요. 자, 딱 날짜가 딱 찍혀서 나옵니다. 요즘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 안 하면 우선 변제가 불가능합니다. 자, 또 전대인이 소유적 임차인에만 전차인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억이에요. 근데 전차인은 3천만 원이에요. 대신 월세를 왕창 내고 있어요.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사람이 3천만 원이에요. 전대인이. 그러면 전차인도 3천만 원이에요. 그럼 오케이죠. 자,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배당 요구
신청서를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제출하셔야 되고, 자, 임대차가 종료가 돼도 별도의 해지 의사할 필요는 없어요. 임차권의 명도는, 자, 그러면 소액 임차인이 우선 변제를 받았어. 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명도를 해줘야 돼. 그래서 명도 확인서를 제출하는 거죠. 경매에서 이런 소액 임차인들이 많으면 좋아요, 나빠요? 1번, 1번, 좋다. 2번, 나쁘다. 3번, 모르겠다. 답은 1번입니다. 왜? 명도가 잘 되거든요. 명도가 잘 됩니다. 자, 근데 대항 다 못 받았어.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5,500이었는데 내가 1,200만원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나머지 반환 받을 때까지 명도 안 해도 됩니다. 누가 인수해야 돼? 누가 인수해야 돼? 대항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항력도 없으면서 일부만 배당받아 소용없는 거야. 다 나가야 돼. 나머지 반환 받을 때까지 명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일부 먼저 받아가지는 않죠. 요거 받으려면 또 명도항에서 줘야 되니까. 그래서 다 안 받아요. 자, 일단 뭐 낙찰인이 이제 다 안고 뭐 효부를 봐야지. 자, 요거는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상임법은 강행 규정이다. 예를 들어서 2년 뒤에 반드시 명도하기로 했어요. 계약서 썼어.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강행 규정 위반했다고 해서 효력이 없다. 5년 동안 버텨도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건 해당 안 되는 거죠. 미등기 전세 준용한다. 이거는 뭐 소액 준용한다. 이런 얘기죠. 좀 빨리 가겠다 이거죠. 자, 민법의 임대차 규정 이 부분은 사실상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유익비, 필요비, 여러분들이 시설한 거, 뭐 등등 그런 거 5년 이내에 권리금 다 해석 못했어. 사실상 5년 지질이 열심히 일했어. 정말 열심히 일했어. 근데 장사가 지질이 안 됐어. 그런데 5년쯤 되니까 이때 또 장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5년 뒤에 나가라면 어떡할 거야? 그때 어떻게 세입자로서 한번 버텨보느냐. 그렇다고 마냥 버틴다고 되는 건 아니죠.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나름대로 법적 토대가 있고 알아야지 뭔가를 하겠죠. 자,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다음 강의 시간에 미루겠습니다. 여러분, 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세하게 설명드린 동영상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당 게시판에 올려놓으시면 Q&A 게시판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올려놓으시면 샅샅이 보고 가능한 빨리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